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주공고 홍보부장 교사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거 먹고 왔는데, 일단, 좀 마음이 갈등이 좀 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바쁘신 시간을 굳이 내셔서, 제가 지금 잠깐 명단에 보니까 생존이신 분들도 있고, 특히 김창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굳이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많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겨워하실까봐 좀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시간 분위기 봐서 최대한 여러분께 오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겹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매번 한 이렇게 탑 설명회를 진행한 지가 좀 몇 년 됐었거든요. 그때마다 제 나름대로 이 발표의 캐치프레이즈,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미래를 계속 같이 예측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레벨이 다른 학교다, 좀 다음에 가서 자신감을 붙는 타이틀로 붙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제가 어떤 타이틀로 잡았냐면, 이제 공부 클래스라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클래스가 요즘 애들 말로는 이제 클래스, 좀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공부 클래스 이러면 예전 같으면은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상주공고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주공고 클래스를 뜻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상주공고 클래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시작하면서 딱 하나만 일단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고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일단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인간 대접 받으려면 인문계 고등학교고 요즘은 일반계 고등학교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인간 대접 받으려면 일반계고 가야지. 공고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너희 따라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공부라든가 이런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색안경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전에 두 가지만 키워드로 제시를 할 텐데, 뭐냐? 하나는 반전이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건지는 설명을 들어가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 또 학생들에게는, 본인에게는 지금 대인만큼 중요한 선택지 고익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마이스토브를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 특성화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첫 타이틀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반계고랑 특성화고를 비교할 때 단순히 학교 이름만 가지고 어디가 좋은 학교, 어디가 나쁜 학교, 상주로 따지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반대는 하나뿐이라서 좋은 학교, 상주공고는 나쁜 학교,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학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또는 학생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어디 갈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대학 가겠죠. 나중에 얘기하면 우리도 대학을 가긴 하지만 어쨌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졸업하면 취업하겠죠. 보겠습니다. 학교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고쌤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주 사람도 아니고 저는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대구라는 나름의 지역권에서 대도시인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왔던 저는 학생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경험해봤고, 지금 직장인으로서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학교
학교의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목적인데, 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명을 하려면 당연히 대학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봅시다. 지금 자제분들은 당연히 그냥 아드님이시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여학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 그게 남자 학교다. 또는 남녀공학이다. 상관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순간 여학교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대학이잖아요. 여학생 그만 뽑아줍니까? 아니죠. 남학생들만 뽑아줍니까? 아니죠. 성적으로 뽑죠. 여학교는 저 학교는 실질적으로 신입생 모집하는 데서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명 학교를 거론하며 상주만 얘기를 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상주 여고도 경쟁자고 우성 여고도 경쟁자고 김천 여고도 경쟁자고 성여고도 경쟁자고 다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이 학교 안에 성적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여학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성적 관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여학생도 경쟁자다. 정리하면 결국은 남녀의 무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성적이니까요. 성적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다른 지역분도 오셨지만 어쨌든 상주입니다. 상주가 인구가 10만이 무너졌지만 어쨌든 10만이라 하거든요. 작은 도시죠. 제가 대구 나왔다고 해서 대구가 250만 무너졌지만 250만이라고 치거든요. 그래도 이제 400도시라고 하는데 대학은 상주 학생들만 뽑아주지 않죠. 경북 학생들만 뽑아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뽑습니까? 전국으로 뽑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서울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강남을 뛰어넘는 학구열을 가진 대구 수성구도 경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면 결국 대학인데 아까는 남녀무한 경쟁과 더불어서 전국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결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력인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도시에 살면 제가 그랬거든요. 대도시에 살면 우리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압니다. 대구의 남구 학교에 다녔을 때는 수성구 학교가 넘사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잘났더라도 잘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의 모래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시골에 갈수록 학교가 몇 개 없잖아요. 시골에서는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솔직히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명문이네, 똑똑하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저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학교를 갔을 때 내가 그 후에 경쟁력이 있냐 그거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볼까요? 자, 결국 전국 무한 경쟁으로 내릴 수 있는데 보십시오. 전국에 똑똑한 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많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뭐 외고 뭐 이런 거 폐지령 이런 거 나오는데 자사고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이런 학교가 많은데 얘네들도 다 대학 가죠. 좋은 학교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울대만 봅시다. 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서울대가면 현수막 보니까요. 자, 보면 서울대 진학률 추례 2021년입니다. 신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등이 서울 예고, 이건 좀 특수한 겁니다. 예고지구 특목고죠. 서울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영재고, 자사, 특목, 영재, 특목.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죠. 다 근데 지역도 서울, 용인, 경기, 하나고는 자사고인데 수도권의 자사고, 수도권의 외고 또는 좀 괜찮은 똑똑한 학교의 외고, 자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습관들을 형성하고 있고 공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도 다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뭐냐? 서울대 신입생 일반고 순위도 여기 있더라고요. 따왔습니다. 서울, 성남도 부자도시죠. 강남, 경기, 서초, 파주, 공주, 서울, 경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아무래도 우리가 내가 이 지방에서 태어나는 걸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 인프라도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아셔야 되죠. 어머님들 스카이캐슬 재밌게 보셨죠?
다들 자제분 학습 코디네이터 한 분씩 붙여드렸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현실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상위권의 세상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순화되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저 과장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은, 자, 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한층이었던 2019년도 기사였거든요. 뭐 그때는 어쨌든 현실을 반영했겠죠. 드라마가 이미 있었던 거를 드라마에서 반영을 했는데 뭐 지금이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올해 기사입니다. 여전하답니다. 기지는 않죠. 왜? 어쨌든 대학이 서열하고 매겨지면은 상위권의 대학을 가려면은 남보다 앞서 나가려면은 더 좋은 건데 결국 이거 다 사교육입니다. 비용 문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교육인데, 자, 그러면 이 지역권에서 중학교 때부터 부천이야 이겁니다. 교육 인프라가 좋은 곳보다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빠른 데는 중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조금 만일에 이제 좋은 학교, 최상위권 학교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빠르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렇죠? 이건 솔직히 너무 가슴 아프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확실한 건 빠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이라면, 자, 남녀의 무한경쟁, 전국 무한경쟁, 이거를 통틀어서 결국 무한경쟁인데, 자, 이 무한경쟁을 통해서 얻는 거는 결국 또시 반복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이죠? 결국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요즘 학생들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어머니 아버님들 대학 못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학 자체를 못 가서 재수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단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는 것 뿐이지, 특성화고 애들도 죄다 취업 한 명도 안 하고 대학 가도 미달인 시대입니다. 미달인 대학이 나오는 시기예요. 등록금만 있으면 대학은 다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머니 아버님이 혹시나 자제분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은 속된 말로 하나권 대학 가기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나름 경쟁력 있고 똑똑한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뽑겠습니다.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죠. 그럼 결국은 다들 못해도 인서울, 그 다음에 뭐 스카이 들어가면은 땡큐, 정말 좋은 건데, 자제분이 서울대 가기도 힘들겠죠. 맞죠? 아까 얘기했던 여자들도 이겨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근데 어쨌든 힘들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을까? 엄청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비는 부모님 감당하셔야 됩니다. 공교육만으로는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현수막을 걸겠죠. 서울대. 이건 좋을 일이 있죠. 근데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면 어머니 아버님들, 대학교는 그 자체가 목표일 수가 없죠. 맞죠? 대학교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를 갔잖아요. 오히려 큰 장관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인터넷에 유머였는데, 서울대생들끼리 자랑해서는 안 되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가 친구들끼리 자랑해서 안 되는, 하나가 나 전교 1등 해봤는데 자랑해서 안 된답니다. 왜? 다 전교 1등들이거든요. 전교 1등들이 모여서 서울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 전교 회장 해봤는데, 보통 고등학교는 전교 1등들이 전교 회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도 상대 평가하거든요. 남을 눌러야지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같이 좋은 대학일수록 내가 눌러야 하는 상대가 이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을 눌러야 되는 거죠. 자,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학점 관리는 잘할 수 있을까? 학점도 잘 받아야죠. 4.5 만점, 경대는 4.3 만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4.5 만점에 제대로 된 정말 뉴스의 기업을 취업하려면 보통은 4.0, 못해도 3.8 이상은 맞고 졸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4.0 맞기가 A입니다. A. 쉽지 않죠. 근데 학점만 붙인가? 아니죠. 스펙이죠. 근데 하도 스펙하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은 스펙의 시대가 아닙니다.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스펙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스펙이 이제 기본값이 됐어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거고, 이게 실제로 어학연수는 아니지만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스펙 봉사활동도 쌓고, 그리고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스토리의 시대예요. 저도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국어니까 자기소개서 애들 많이 봐주고 하는데,
자소설이라고 하죠. 거의 소설을 써야 되는데 스토리를 있어야 되죠. 스토리를 못 쓰면 안 들어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게 중학교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스토리거리를 준비합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스토리를 쌓죠. 이게 이제 인프라의 차이인 거죠. 스펙.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걸 거쳐서 얻는 게 결국은 결국 취업이죠. 대학도 결국 과정인데 결국 최종 목표는 취업인데 쉽지 않죠. 맞죠? 가고자 하는 양질의 직장은 한정적인데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블라인드가 잘 안 되죠. 학벌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잘 안 되니까 모이는 것이 뭐다? 아, 요건 그렇죠. 대학 등록금이랑 서울, 만일에 인서울 하려면은 결국은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되는데 생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이거 경제적 부분은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난다긴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노량진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중도로 노량진이 요즘 노량진 많이 비춰버리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아닌 시절에는 이랬습니다. 오늘 아버는 노량진에 하루 유동인구가 60만입니다. 성빈구가 10만, 김천인구가 14만인데 결국 성주의 6배가 하루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단위실이 300명 정도 들어가는 단위실인데 여강실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심시간 때 노량진에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서서 컵밥을 먹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공무원은 딱히 시험 한 번만 통과하면 되니까 거의 공무원 준비하는 거죠. 뭐 7급일 수도 있고 9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저 공무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학원비랑 노량진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공무원인데 9급 행정직 9급만 보면은 경쟁률이 1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MZ세대 이러면서 공무원 임기가 좀 떨어졌다 이런 거 보셨잖아요. 지금은 100대 1 안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100대 1이었을 때 20문제씩 5과목이면 100문제잖아요. 이걸 100분에 풀어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00대 1까지 안 나오죠. 근데 여기 기사에 함정이 있어요. 왜? 물론 뭐 MZ세대, 제가 MZ세대 끝머리에 걸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의 나이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기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과목으로 대체해서 선택 과목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럼 수학과목만 잘하면 나 이거 뭐 공시해서 쳐서 성적 잘 받으면 공무원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폐지가 됐어요. 복분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번 쳐볼까? 내 수학과목 잘하면 그냥 한번 쳐볼까? 이들이 안 치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한 60대 1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봤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묻겠습니다. 인기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까? 좀 어렵다 보면 되겠죠. 물론 인기가 떨어진 것도 한몫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5과목 해야 되는 건데 100대 1인 거죠. 그다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 매년 했던 거랑 다르게 올해는 솔직히 제가 각 잡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요 세대들만 위해서. 왜? 자제분 2007년생이죠. 근데 황금 뜰시띠가 아니랍니다. 알고 계셨으니까 붉은 뜰시띠랍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좋은 생명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유독 요 세대가 지금 학생 수가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중이들이 아니고 고1들, 일반계 고등학교 고1들은 지금 각 잡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재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재수를 하는 순간 경쟁자가 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많은 인원이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대입 경쟁이고 나중에 이게 취업 경쟁입니다. 올 튀어나왔거든요. 볼까요? 잘했습니다. 빼먹었습니다. 2007년 전에 비해서 4만 명, 4만 5천 명 더 많이 태어났어요. 당장 내년에는 3만 명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올해 어느 학교들은 다 이런 걱정 안 할 거예요. 학생들은 많으니까요. 그쵸? 수능 응시가 45만이 예상이 된답니다. 지금 태어난 게 49만이면 얼추 비교해보면 2003년도 수준이거든요. 2002년 정도 수준만큼 태어난 겁니다. 요새 인구가 줄었다는데 갑자기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 수가 많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자,
아까 얘기했죠? 진짜 공무원이 계시더랄까? 뭐라들 MZ세대? 아까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정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마음속에 일반계급을 품고 있다면 제가 일반계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라면 혹시나 일반계급을 가겠다면 그 일반계급가 전국적으로 그 일반계급 안에서 자사고파원입니다. 경쟁력 있으면 저는 박수치고 보내드립니다. 제가 일반계급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운이 좀 좋게 지내왔던 시기지만은 지금은 우는 기대에 사는 그런 시기잖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내 자제를 단순하게 그래도 일반계급 보내야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가십시오. 일반계급 자사고 갈 수 있으면 자사고 가시고 외국 가고 갈 수 있으면 외국 가고 가세요. 그런 학생까지 제가 공부 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냥 일반계급을 하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성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 계속 공무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게 고졸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자, 참고로 기능직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경찰직, 소방직처럼 기술직이라는 직종이에요. 9급입니다. 10급이 아니에요. 요즘 10급 없어요. 폐지됐죠. 9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졸은 일반계급 출신은 안 됩니다. 못 쳐요. 대졸자 못 쳐요. 우리 특성화고 애들끼리만 쳐요. 그래도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 특성화고보다 똑똑해요. 8.6대 인터넷에 기사에 고졸 기술직 공무원 제도라는 기사가 뜨면은 댓글은 악플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의 악플. 왜? 역차별이다. 라는 건데 역차별이어도 우리가 혜택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목은 뭐 치냐? 1교시 물리, 2교시 전공 끝입니다. 국어도 안 치고요. 제가 국어 쓰면 그냥 국어도 안 치고요. 영어도 안 쳐요. 한국사는 뭐 가산점 때문에 뭐 따오면 좋지만 그걸 따니까 그럼 물리하는 전공인데 나중에 저희 학교가 이제 4개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 전기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이게 직종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전공의 정교과 선생님들은 경쟁력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거든요.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같은 재단에 학교가 상주에 옆에 있는 남산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내년에 가서 남산중학교 갈 수 있어요. 국어라서. 근데 전교과 선생님들은 계속 여기 있어요. 정년까지. 그 다르게 해요. 믿거나 말거나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자식처럼 됩니다. 얘네들이 성과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서 인사 들어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만큼 책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자, 8.6대1 경쟁률인데 요즘들은 아까 전에 100대1은 땡땡한 거 보셨죠? 8.6대1 이거는 이제 제일 많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공부의 경쟁력은 어떠냐? 뭐가 있냐? 이제는 좀 아실 좀 나이 듯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까 전에 방송 보셨죠? 시작하기 전에 SBS 방송도 나오고 한 것처럼 저희 학교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자, 방송 나온 거 보셨죠? 저도 앞에 인터뷰 하나 나왔는데 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봤습니다. 억울한 게 뭐냐? 이 상주가 좀 보수적이라서 아직까지도 성인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래도 일반계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좀 인정 못 받지만 타지에 가면은 그래도 상주 공부 이러면은 아십니다. 공무원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오는 특성화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야죠. 어떻게? 상주 공부를 오셔야죠. 자, 제 학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연속 공무원 최다. 그러니까 10년 연속 경북 1위, 4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국은 서울의 유수의 특성화 고등학교도 다 저희가 찍힌 겁니다. 쫙 많아졌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대입제도 뒤집어졌었고 첫해 때 그 다음 취업 난리 났었죠. 근데 저희는 45명 찍었습니다. 이때는 3학년 정원 대비 5명 중에 1명이 공무원 대법인데 작년에도 38명이었죠. 어마무시한 거죠. 누적이 204명입니다. 요거는 인턴도 아니고 진짜 공무원입니다. 9급. 그리고 얘네들은 군대 갔다 와도 자리가 있는 거죠. 인생이 큰 거죠. 자, 비율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2%,
작년에는 20%, 5명 중에 1명. 근데 뭐 이게 최대치라고 보셔도 적어도 보면 평균치만 내서도 적어도 20명 내외는 꾸준하게 합격을 시키는 게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공무원만 되냐? 아니죠. 아까 전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올해입니다. 공기업 한명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LG 합격했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중소기업이랍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교, 중소기업인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공무원 시험 치거든요. 공무원 시험 성과가 이제 나는데 예년 같으면 교초 공무원을 1학기 한 번 쳤기 때문에 예년 같았으면 지금 교초 공무원도 몇 명이 나왔을 겁니다. 난 올해는 시험 날짜가 지방직이랑 합쳐져가지고 지금 성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반 취업도 잘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2차전이 볼까요? 아까 똑같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혹시 학생을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겠다며 생각을 했다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교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선주공고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처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죠? 공무원, 요즘 윤석열 정부 공무원 많이 없애고 있는 공무원도 뭐 줄인다라고 하는데 없겠냐? 하잖아요. 자, 이 우리가 명칭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보조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보조 기술 구성했죠?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고민을 걱정했었죠. 왜? 이때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경단명 여자 병역 단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가 대통령 공약집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특성화고 전문제를 양성을 하겠답니다. 교육 분야 개선. 그래서 명시적으로 공무원, 뭐 기술적 공무원을 뭐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특성화고의 취업을 방점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분은 저에게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당에서부터가 같은 라인에서 흘러왔던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 뭐 교육 관련해서 했을 때 뭐 보존, 인재, 채용 이런 거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방점은 저에게 있다라는 거고, 자, 어떻게 되죠? 공무원 수 2002년 수준으로 감축, 자근적으로 지향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지금 대통령 맞죠? 이거 이명박 대통령 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끝은 어떻게 됐나요? 이명박 대통령 때 공무원 수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쪽으로 본다면 절대 줄일 수가 없는 대통령이죠. 맞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질문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분위기가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뭐 나쁜 상황,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 혹시나 대학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대학을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학 성적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선택지가 우리에게 됐습니다. 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랑 하나가 특성화고 제시특별전형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화고 특별전형부터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대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에서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오히려 취업하지 말고 대학 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고3 다니고 지금도 우리 고3 담임이라서 애들 대학 생각하고 지금 수시 모집 기간 뭐 전문대 아직도 기간 중에서 보내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보면은 요즘 학생 수가 워낙 부족하니까 일반계고 전형, 그럼 이건 일반계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등록 수준으로 특성화고 전형, 특성화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한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전형, 일반계고랑 특성화고 다 지원할 수 있고 특성화고 전형, 그럼 특성화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학교는 학교장 추천 이러면서 여기는 특성화고 지원 자체로 남는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도 특성화고 전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전형은 우리끼리의 경쟁입니다.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마이스터고는 취업은 우리 특성화고보다는 조금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진짜 취업을 특화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대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교육과정이 너무 취업 맞춤형이라서 교육과정이 좀 틀려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워요. 마스터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랑 취업이랑 둘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저희 학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재직자 특별전형 이른바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일단 취업부터 해라. 선취업.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겠다. 그럼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원 외로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원 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별도로 다른 서류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쟁률이 엄청 낮아요. 만약 일반 교포 애들이 대학 원서 써서 가는 경쟁률보다 비교도 안 되게 낮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뽑는 대학은 솔직히 뭐 서울대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은 고려대 보이고 국민대, 경북대 뭐 그런 거죠. 뭐 여자 같은 경우 숙명여대, 뭐 홍익대, 한양대 웬만한 데는 다 뽑고 있는 제도인 거죠. 특성화고 전형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뽑고 있고요. 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올해 겁니다. 올해 수시 모집 전형입니다. 제 목요일 이제 경대 수시 모집 요강이거든요. 정원 내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합정, 일반 합정 이때 일반고 애들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재직자 전형, 취업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요것만 빼고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특성화고 보십시오. 똑같죠. 똑같이 하나만 빼고 똑같이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취업 후진학 정원 외로 뽑는 거 일반고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못 지원하죠. 근데 특성화고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인원수의 차이는 학교마다 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1등급이 특성화고 1등급이 일반계고 1등급 봐주냐? 여기 경북대 겁니다. 물론 아닌 학교도 있지만은 대다수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반영 교과는 이런 걸 반영을 하고 등급 산출은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 1등급, 2등급, 9등급 여기에 뭐 특성화고는 이렇게 반영하고 일반계고는 이렇게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죠. 똑같이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경북대 자료입니다. 그렇죠? 경북대 자료고 그 다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슬라이드 읽었어요. 청주대 지리응답입니다. 특성화고 2등급과 일반고 내신 2등급이 동점 자격되는 건가요? 다르게 내신 산출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중부대학교 내용입니다. 특성화고 3등급은 3등급 똑같은 등급을 받나요? 3번. 특성화고 3등급과 일반고 3등급은 같은 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일반계 고등학교는 상위자로 대학을 하지만 우리 학교의 상위 학생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중위권 학생들이 보통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자제분들이 일반계 가서도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중하위권 또는 중하위권을 받잖아요. 그 정도 대학을 저희도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학교 와서 1등급이 다 1등급, 꼴 1등급에서 산출했는데 1등급이 나왔다. 공무원 안 하고 내가 대학 가겠다 하면은 이름 있는 대학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지금 상위권 애들이 공무원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 이름을 내세워서 공부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메인 클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대학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 아까 했죠. 선취업 후진학 경쟁률 보십시오. 한국산기술대는 2.9대 1, 광운대 7대 1, 인하대 4.9대 1, 그 다음에 뭐 괜찮은 데가 과기대 5.7대 1. 일반 학생들이 원서 써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좀 우리가 희망적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식이 우리 학교로 와서 이제 상위권에 되어서 공무원 합격을 했는데 공무원이 되었는데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대학 가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은 외로 붙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 작년에 대학 진학 현황 충북대, 충남대 같이 국립대 간다는 겁니다. 안동대도 국립대죠. 갑니다. 가고 지금 제가 지금 현재 3학년 담임이라고 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서를 내긴 했는데 가능성 솔직히 뭐 한 3대 7 정도 불안하지만은 원서는 고려대까지 냈습니다. 학생이. 가능은 하다는 거죠. 제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학부다. 그러면 일반계고 지원하는 학생이랑 특성화고에 기계과 졸업한 학생이랑 했을 때 성적이 비슷하다라고 친다면은 산출되는 성적이 그렇다면은 얘가 우리 학교를 들었을 때 전문적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워왔고, 우리한테는 보통 졸업할 때 자격증도 따거든요.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데가 높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공 관련된 분야로 봤을 때요. 딱 얘기 하나만 할게요. 부사관. 자, 여러분들, 저희 학교가 부사관도 요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각각 23명씩, 4명씩 부사관에 합격을 시켰어요. 올해도 제가 해동대 부사관만 11명, 오늘 공군 부사관 1명 합격했거든요. 육군은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부사관이 일종의 이것도 공무원이기는 한데 조금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적성에 맞으면 이것도 추천하거든요. 군복무도 같이 해결이 되니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 학교 안에서도 상위권 애들이 기대 분야, 중위권 학생들이 가는 분야, 하위권 애들도 다 길이 있다는 거죠. 막말로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이 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낮으면은 졸업만 당하잖아요. 그쵸? 아무 대학에 보내만 시잖아요. 그쵸? 자격증 하나 없이. 그쵸? 공군을 오늘 몰랐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해병대 부사가 지금 11명.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왜 이렇게 잘하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개과가 있습니다. 토목, 전기, 건축, 기계가 있는데 이제 혹시나 뭐 그런 건 있겠죠. 누가 지금까지 공무원이 많이 되냐 이런 걸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어느 과가 좋냐 이런 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도 토목직 공무원, 전기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기계직 공무원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성적도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고 나시면 토목과 학생이랑 전기과 학생이랑 성적만 안 섞어요. 토목끼리 성적내고 전기끼리 성적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 과가 좋고 어느 과가 나쁘다라는 건 없고, 또 하나는 각각의 과들은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슷한 유형의 학과보다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틀만 설명하겠습니다. 토목, 전기, 건축, 기계. 혹시나 내 애의 성적으로 어느 과에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각 지역별로 그 담당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4개과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 성과, 부사관 성과 이렇게 내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하이브 트랙이라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높은 교육을 인증을 받았는 건데, 자, 5개 분야로 나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반, 공기업반, 대기업 해치업반, 부사관반, 기능반인 건데, 아무래도 부모님 성향 때문에 원래는 공무원반이 선호도가 가장 높기는 해요. 하지만 나머지 분야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공무원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랑 적응을 친다고 했죠. 물리도 저희 학교에서 지금 공무원 물리를 아침 8시부터 야자까지 가르치거든요. 거의 아까 했잖아요. 10년 연속 1위라고. 거의 그 선생님도 물리 출제 경향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모의고사 문제 본인이 직접 출제하셔서 애들 풀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 학교가 사교육입니다. 저희 학교에 공무원 된 애들은 별도로 학원도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돈을 더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학교 돈으로 공무원 강의를 끊어주지. 저희 학교가 사교육, 공교육이 사교육이거든요. 전공 교과서대로 말할 것도 없죠. 공무원과 공기업과 공기업. 근데 공기업과는 운영을 할 때 대기업과랑 좀 섞어서, 왜? 기업 취업이라는 입장에서 근데 모의 면접이라든가 인적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봐주거든요. 저도 이제 국어니까 애들 자기소개서, 인적서 문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조금 해외 취업 합격하고도 배경이 좀 안 나고 했는데 이제는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외 취업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사관 얘기했죠. 부사관. 이것도 요즘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또 오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정시교부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요건하고 보시다시피 뭐 터가 넓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그 다음 기능반. 저희가 경북 기능경기대, 전국 기능경기대 서로 성과가 됩니다. 딱 보셔도 기능대 성과는 기능대에서도 저희 학교가 넘사벽입니다. 심지어 올해는 전국 기능경기대에 출전을 했을 때 전국 6위 학교가 되어서 동탑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능반에는 기능대에 입상을 하면은 보통은 삼성 이런 같은 유수의 기업들이 메일로 원서를 보내줍니다.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그 특채 개념으로
취업할 수 있어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기능반도 과정인데 결국 이것도 대기업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삼성의 강치부가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는 국가대표도 배출한 적이 있었고요. 자, 잘 운영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제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학교에서 배워오거든요. 와요. 오는데 우리 알려주는데 그 학교에서 전문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제 학교 선생님들은 영문을 갈아놓고 운영하시거든요. 밤늦게까지 계시고 방학 때도 나오세요. 솔직히 교사라는 직업에 그런 식으로 하락하면 모든 학교생들은 안 한다 하지만 제 학교생들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거의 1년 내내 주말에 오시면 학교는 문이 열려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는 이제 타지에서 제 학교 오면은 기숙사 생활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 이게 제 학교의 한때 별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공무원 사반이 더 이게 붙지만 불이 안 꺼져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자하고 있어요. 제 학교가 이런 공부 안 하려고 공부 오면은 큰 학교입니다. 제 학교는 공부를 일반계만큼 시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월부터 특별전형을 뽑고 11월부터 일반전형을 뽑고 그래서 차이를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특별전형일 때는 90%를 모집하고 일반전형은 10%를 모집한다. 좀 빨리 선택을 하셔야겠죠. 일반계로 떨어지면은 가야지 시기가 안 났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학교가 4개 과가 있는데 특별전형일 때는 희망하고 싶은 학과까지만 선택하면 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4개 학과를 꽉 채우는 게 좋고 일반 전형은 무조건 4개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만 봅니다. 1, 2학년은 무제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만 보고 7과목만 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거죠. 단전 관식이. 자제분이 정말 똑똑해서 일반계 공부 아깝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소서나 과거 외국을 생각한다. 보내십시오. 근데 좀 보통이다. 그래도 일반계 공부하면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 국어잖아요. 중학교 때 국영수 과사가 힘들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것도 국영수 과사입니다. 그리고 국영수 과사로 대학도 가야 됩니다.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렵습니다. 제가 국어지만은 국어는 하루 아침에 성적 높이기가 특히 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학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통호, 중학교 대통령사 아무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건축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새 출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회? 공부 잘했었던 애 입장에서는 공부했던 가락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잘할 테고 중학교 때까지 공부가 좀 부족했던 애들은 새 출발하는 겁니다. 새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책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었을 때 그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근데 취업을 못했어요. 이 취업을 못한 책이 대학한테 물어야 됩니까? 고등학교에 물어야 됩니까? 확실한 건 고등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죠. 대학 보내면서 빡가야 있으니까요. 근데 제 학교에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넘기기 힘드니까 올해 합격되었던 그 대구도 시청공사 학생 얘기만 했는데 작년에 저희 반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축과 담임이었거든요. 얘가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먼저 교초 공무원을 쳤는데 한 문제로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죠. 중학교 때 성적 좋은 애가 일부러 공무원 되고 저희 학교 온 애였거든요. 한 문제로 떨어졌죠. 안타깝죠. 근데 결국 경쟁자도 저희 학교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 지방직 공무원 원서를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또 한 문제로 떨어졌습니다. 경쟁자는 또 저희 학교 애. 근데 아깝거든. 그래서 재수하자. 설득을 했죠.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은 학교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합니다. 사교육. 제 학교 사교육 했잖아요. 돈 안 받고 학교 공간 내줍니다. 저기서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해줍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거든요. 하자. 저도 설득하고 전공생도 설득을 했는데 힘들니까 공부하는 게 선생님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했죠. 그러니까 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
일을 하다가 2월이 딱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도 얘가 신경이 쓰이는데 전공생도 얘가 신경이 쓰였겠죠? 어느 공기업에 공고가 딱 떴는데 원서 마감 날 앞두고 한 4일 앞두고 얘한테 전해서 너 여기 원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했죠. 면접은 학교 오면 면접 저도 봐주고 전공생들도 봐주고 했죠. 결국은 걔가 아까 얘기했던 대구 도시철도공사 공기업에 합격을 했죠. 저도 돈 더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걔가 그 후에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저 학교 계시나요? 있다. 딱 오더니 왜 하냐? 선생님이 옷 사드리고 싶어서 치수제로 왔습니다. 안 받는다.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받기도 부담스럽고 받을 마음도 없고 그냥 음료수만 사와라 하고 치웠죠. 근데 제가 훌륭한 교사가 아니고 더 훌륭한 교사들이 제가 가장 못나고 나머지 애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책임을 지거든요. 제 학교는 결과로 책임을 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말하건데 지금 이 제도의 시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고졸 공무원 제도가 이명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없었고요. 이 이후에도 있다가 보장을 못합니다, 솔직히. 한참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제분들 저희 학교 와도 3년 후에 졸업을 할 때도 있을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붉은 돼지띠, 황금 돼지띠 요 세대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소한 선택 하나가 큰 거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사람 대접받으려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야지, 대학 가야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